놀라는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복근의 혼술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법률 관련 용어를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률, 그러니까 어떤 수사받는 대상자들 보면은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고 있죠. 뭐 용의자, 또 피내사자, 또는 뭐 피의자, 또 피고인,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용의자는 피내사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사를 받고 있는 단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내사를 받고 있는 단계, 거기서 초기 단계죠. 그 용의자, 피내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범인으로 의심이 되어서 내사 수준을 넘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는 소환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피의자가 되는 것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식 수사 절차가 들어가면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용의자, 피내사자 이렇게 되는 거고, 피고인, 그 다음 단계 피고인인데,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이죠. 공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사법부가 판단하는, 재판에 넘기는 것이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피고인이죠. 자,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 용의자일까요? 피의자일까요? 피고인일까요? 검찰이 지금 여기 뭐 피고인은 아직 아닙니다. 기소가 된 건 없기 때문에. 검찰은 피의자는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아직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검찰에 입건이 됐죠. 입건이 됐다는 거는 검사나 경찰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서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사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검 특수위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적용하고 있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실정법 위반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죠. 이것은 조국 일가의 펀드로 정체가 밝혀진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뭐 부인이 다 했다고 했지만은 여러 정황상 조국 장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를 만들었을 때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 취득한 정보 이런 걸로 뭐 투자 대상처를 이렇게 골랐다든지 뭐 이런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투자처까지 결정을 하는,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증거인멸교사죄입니다. 증거인멸교사죄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부인이 전화하는데 또 중간에 받아가지고 또 별도로 한번 전화를 해서 딸이 받은,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이 위조로 지금 검찰에서는 공소를 제기를 했는데, 위조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총장이 이름했다고 해달라, 뭐 이렇게 압박을 넣은 것이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뭐 부인이 이야기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뭐 다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급박한 겁니다. 어쨌든 뭐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는 정권사 직원이 조국 장관의 집에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2대를 교체를 하는데, 그때 퇴근한 조국 후보자, 당시 후보자가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것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증거를 인멸하는데 조국 장관이 동의를 하거나 어떻게 관여를 한 그런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사실상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법무부 장관이 지금 거의 피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나 마찬가지인데, 피의자를 넘어서 다음 단계는 피고인이 되는 거죠. 검찰이 기소를 하면 피고인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부인만 기소가 되어 있지만은 지금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 수사 강도나 속도로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곧 피고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매일매일 쏟아지는 의혹들, 그 중에서도 그동안은 가족 중심이었는데 점차 조국 장관 본인의 거짓말한 것들,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의혹들도 하나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피고인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이 되는 거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자, 그 상황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마 기소가 되고 피고인 처지가 되면은 아무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조국 장관을 해임할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예상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이 되는데 그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상식인데. 워낙 문재인 정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소가 된 상태에서도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 그 현행 공무원법에 보면은 공무원법상으로는 공무원이 기소가 되면은 임명권자가 직위 해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조국의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계속 거직을 맡게 할 건지, 퇴진을 시킬 건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기소가 돼도 해임을 안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형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여기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말을 굳이 붙였냐 하면은 제가 법조인들 변호사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 이것은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도 그것이 법원에 가서 법원 재판하는 거 그거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원 재판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데 언제 이게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결론이 안 나죠. 당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안 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면서 이 수사 자체를 검찰 수사 자체를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집단 반발이다. 이런 논리로 피고인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상태가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엉망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상태로 법을 이끌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또 하나 변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도 발탁을 하고 검찰총장으로도 발탁을 했지만은 이 조국 사태가 딱 터지니까는 검찰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든 어쨌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지금 아마 상당히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지금 이 수사는 직을 걸고 자리를 걸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물러날 각오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일선 수사팀에서도 우리는 자리를 걸고 하고 있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조국을 기소하면서 조국과 동시에 옷을 벗는 상황.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당시 강준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강준구 교수를 구속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은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속 수사하지 말라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김종빈 검찰총장은 그 지시를 따르고 바로 퇴진해 버렸습니다. 검찰로서는 명분이 없는 이야기죠. 명분이 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수사 지휘 계통에 있어서 그거 따라야 되는가 하고 퇴진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기소했으니까 그래도 직을 걸고 법무부 장관까지 기소했으니까는 어쨌든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다른 후임자에게 맡긴다 하고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퇴진을 할 수가 있죠. 아무리 임기가 남아있어도 많이 남아있어도. 자, 그렇게 돼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진을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심이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조국이라도 그 상황까지 가면은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가면은 버티기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도 동반 퇴진시킬 겁니다. 그 결과는 또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조국을 동반 희생양으로 해서 정권을 향해서 수사 칼날을 들이댄 윤석열도 같이 내치는 결과,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